안녕하십니까, 노선호입니다. 6월 28일 일요일 밤입니다. 이번 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말은 매우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어, 내일 그리고 화요일까지만 지나면 또 6월도 마무리가 됩니다. 상반기도 정말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네요.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를 한 것도 없이 좀 지나간 좀 그런 시간들이 좀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. 주식시장도 뭐 상반기 3월 달에 상당히 좀 힘들었었다가 그래도 이제 4, 5, 6월 좀 회복기를 좀 보였었고요. 6월 중순 이후에 또 지금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좀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할 좀 그런 우려감이 더 높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좀 투자자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저의 좀 말씀들도 좀 경청을 좀 해주시고요. 일단은 저는 뭐 이제 지지난주부터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려왔었잖아요. 나스닥 지수가 다시 한번 10,000포인트를 찍으면 현금화를 해야 된다. 그렇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요. 나스닥 지수가 지난주 화요일 날 쌍봉을 형성을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또 뭐 말씀을 드렸죠. 전량 현금화를 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하루 더 올랐단 말이에요. 수요일 날. 그래서 이런 좀 지난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매도할 좀 절호의 찬스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제가 화요일 날 밤에 말씀드렸잖아요. 주식 전 다 팔았다. 이렇게 이런 걸 들었다면은 만약에 수요일 날 잘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목요일, 금요일 그리고 또 뭐 주말 미국 시장의 하락 그렇게 큰 문제는 좀 없을 것이다.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제 얘기를 못 들었던 분들이라면 다음부터는 제 시황을 좀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내일부터 한 주일도 상당히 좀 숨가쁜 경제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일단은 좀 화면에 적어 놨으니까요. 한번 좀 참고해 주시고요. 제가 이걸 뭐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으니까. 일단 좀 중요한 것만 저는 좀 짚어드릴게요. 30일에 파월 FED 의장과 문우신 재무부 장관이 하원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을 합니다. 그래서 두 경제수장이 청문회에 같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얘기들을 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인 뭐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지,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그 이후에 주가의 반응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좀 분기점이 또 한 차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시장이 지루했던 하락을 뒤로하고 횡보를 뒤로하고 다시 한번 좀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2차 하락으로 들어가느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보면 미국에서도 뭐 2차 현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게 논의 중이에요.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언급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한 차례 정도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못 팔았던 분들에게 또 팔 기회를 줄지 그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? 못 팔았던 분들이 팔 기회다.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. 다시 올라도 나스닥 만스닥이고요. 코스피도 다시 올라도 2200이에요. 거기는 분명 지금은 팔 기회다. 그렇게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왜냐? 주식시장이라는 게 상승을 하려면 경제가 성장을 해야지 상승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1월 20일 2277포인트를 넘어설 그럴 요인 자체는 없습니다.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팔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. 물론 한 2000선까지 내려간다.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죠. 한 번 정도 또 2000에서 2200까지 또 10%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.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긍정적인 좀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는 좀 잘 빠져나오셔야 된다.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
우리나라는 7월 1일 날 이제 또 한국의 6월 수출입 발표가 있어요. 그래서 사실 6월 21일 날 발표했던 수출입 지표는 썩 좋지 못했거든요. 그래서 7월 1일에 발표될 6월 수출입 일단 뭐 주목을 해봐야 되고, 마지막 10일 동안 회복을 했을지 아니면 마지막 10일 동안에 더 부진했을지 여부 역시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더 부진했다면 또 7월 달도 뭐 썩 좋지만은 않을 것 같고요. 또 뭐 장마철이라던가 또 무더위라던가 또 뭐 코로나19라던가 계속적으로 지금 안정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6월 수출입이 좋지 못했을 경우에는 더욱더 좀 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좀 뭐 바람직하지 않나. 제가 좀 좋은 얘기를 계속 못 드려가지고 안타까운데, 주말 동안에 좀 제가 봤을 때 일단 시장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될 시장이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뭐 PMI 지수 발표 있죠. 6월 30일. 지금 중국 시장은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좀 쉬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다음 주 내일부터 이제 중국 시장의 움직임도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, 또 중국은 보면 뭐 홍수도 나고 또 그랬어요. 그래서 자연재해까지 발생했다는 점, 이런 점들도 사실은 썩 좋은 뉴스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중국 시장 뭐 지켜봐야 될 것이고, 미국의 6월 ISM 제조업 지수 7월 1일 날 발표될 예정이고,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계속적으로 이런 경제 지표들, 일단은 그래도 그런 지표들은 좀 회복을 하고 있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가 좀 둔화됐다면 또 역시 추세 자체가 둔화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좀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또 우려스럽습니다. 그래서 제가 좀 계속 우려스러운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,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화끈하게 한 2000선까지는 좀 차라리 급하게 하락을 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은 어떨까,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. 일단 시장은 좀 뭐 우려스럽습니다. 자, 우려스럽다면 또 종목은 뭘까요? 우려스럽다면 종목은 언택트 관련주, 비대면 관련주들일 것입니다. 그래서 좀 떨어졌을 때 사야 될 1순위 종목은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예요. 그래서 이들 종목들을 언제 살지를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 동안 타이밍을 잡으셔야 됩니다.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거고요. 2분기 실적 발표, 2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 두 곳을 꼽자면요,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입니다. 네이버는 2분기 매출이 한 1조 8천억 원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카카오는 2분기 매출이 한 8,930억 정도 기록을 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 측면에서 네이버 실적이 전년 동기 10% 정도, 그리고 카카오는 전년 동기 한 21%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. 일단 이런 점을 봤을 때 카카오가 조금 더 낫겠죠. 카카오는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. 그렇지만 또 네이버도 최근에 이제 공격적으로 네이버 통장이라던가 뭐 여러 멤버십 서비스로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좀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. 네이버 쇼핑이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. 네이버 쇼핑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뭐 우리가 옥션 G마켓 11번가 뭐 어디서 구매를 하든 네이버에서 그 수수료를 2% 정도씩 가져갑니다. 그래서 그런 2% 정도씩의 수수료 자체가 좀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증가될 수 있다.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저는 그동안은 좀 카카오를 매매했다면 좀 네이버를 한번 노려볼 생각이에요. 이유는 네이버는 21선 정도가 더 낮더라고요. 한 25만원 정도? 이 정도에서 좀 노려보면은 오히려 또 28만원, 뭐 30만원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. 카카오는 여기서 21선을 깬다면 더 좀 불안하고요. 21선이 좀 더 뒤에 있기 때문에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네이버를 좀 노려볼 생각입니다. 그런 부분들에만 좀 타이밍을 좀 잡아볼 생각이고 주 초반에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. 그렇게 말씀